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장식 수술과 이른바 유령 의사 그리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그리고 오늘 집도의였던 병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 사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공장식 수술 또 대리 수술의 문제를 세상에 알린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 공장식 유령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턱 안면 윤곽 수술 이런 거 하려면 2시간 정도 집도의하고 마취의가 앞에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뭐 사고 같은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똑같은 수술을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집도의 같은 경우는 턱 제거 수술만 하고 그 이후에 퇴실을 하고요. 한 30분 정도만 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는 보조 의사가 수술을 마무리하고 뭐 봉합 같은 거 하고 또 마지막에 뭐 지혈이나 이런 거는 간호조무사가 하는 동시에 수술을 3가지 정도를 진행하는데 이 권대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간호조무사의 실수 등등으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됐고 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술 당시 CCTV 화면인데요. 수술하던 집도의가 나가고 보조 의사가 직접 수술에 나서는 모습, 또 출혈이 심했던 당시 상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그렇죠. 사건이 1심까지 뭐 이렇게 오래 걸린 경우가 잘 없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됐던 거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뭐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료법 위반 중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됐었냐 안 됐었냐. 특히 지혈을 할 때 간호조무사만 1명 있는 상황이 계속 보이거든요. 이거는 의사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그냥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집도의한테 무면허 의료행위 이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문제됐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했고요.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중요하다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기소를 해달라고.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요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끌어졌고요. 이 2가지가 동시에 기소됐고 이번에 이것이 2개 다 선고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유족은 최근까지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공장식 대리 수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유족 같은 경우는 살인죄하고 상해치사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살인죄는 죽이려는 의도로 이렇게 했는 게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고 네. 상해치사는 다치게 했는 의도인데 결국 죽었다. 상해치사 되는 건데 문제는 뭐 수술하는 과정이 결국 죽이거나 뭐 다치게 할 건 아니다. 이거는 과실로 사망케 했기 때문에 의무상 과실치사가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같이 공장식으로 이렇게 3가지 수술을 동시에 한다는 거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수술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 정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유가족들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공장 변경 같은 것도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1심 법원도 공장식 수술 때문에 권대희 씨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죠. 네, 원래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 뭐 의료법 위반도 있긴 하지만 실형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공장식으로 여러 명을 수술하다 보니까 적당량의 혈액 같은 게 비치가 안 돼 있는 거고요. 혹시나 잘못된 것, 뭐 과다출혈 이런 것도 일어나면 이 의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다른 수술들이 대기 중이니까 조치를 못 취했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던 게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과실이 크다고 봐서 이것 때문에 뭐 실형까지 선고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가 없었다면 대리 수술 문제까지는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실 CCTV 의무화도 논의가 될 수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CCTV가 여기는 있었던 겁니다. CCTV를 정말 분단위, 초단위로
유가족 중에 지금 어머니가 그것을 500번을 봤다고 하거든요. 이 네. 검찰한테 가서 500번 보고 보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의사가 바뀌는 장면, 또 그 의사가 없는 시간, 또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뭐 딴짓하는 것들까지 다 체크가 됐기 때문에 네. 이 과실 부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발견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CCTV가 정말 중요하고 수술실에 꼭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을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전히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국민들의 많은 수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 보건복지위에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네.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의 위치를 입구에만 하자, 아니 내부까지 하자. 그리고 뭐 입구에는 의무로 설치하는데 안에는 자율적으로 설치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이 통과될 때는 되기까지는 뭐 이번에 뭐 본회의나 이런 게 통과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